올해로 제가 78입니다. 젊었을 땐 이 나이가 되면 책이나 읽으며 조용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진료를 봅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절실히 느꼈던 내용입니다. 바로 마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해서 때로는 아무 의심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약간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게 가장 잊히지 않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5세의 박 할아버지였죠.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마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생으로, 장아찌로, 즙으로 아내분이 챙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이상했고 황달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간 독성 간염. 원인은 생마늘과 당이 섞인 식단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늘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죠. 그분 이후로 저는 마늘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칼이 됩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죠. 요즘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마늘 많이 먹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죠? 감기 걸렸는데 마늘이 듣질 않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여쭤봅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은 효과만을 기대하며 마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마늘 사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늘을 멀리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먹자는 겁니다. 이야기 끝에 가서야 이제야 진짜 마늘을 알겠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분은 73세 박하자 할머니입니다. 참 성실하고 건강관리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손수 담근 장아찌며 말린 나물들까지 늘 직접 챙기셨죠. 특히 마늘 장아찌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개 이상씩 드셨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당뇨도 큰 문제 없었죠. 그래서 저도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달 증상에 식욕부진, 복통까지. 급히 병원으로 오셨고 정밀 검사 결과는 간 기능 저하, 지방간 진행, 간독성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인은 그 마늘 장아찌였습니다. 단맛을 위해 넣은 설탕, 발효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 장기적인 고나트륨 섭취가 모두 복합적으로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늘이 간에 좋다던데요? 하고 되묻기도 하셨죠. 저도 설명드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환자들에게 마늘 섭취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저 몸에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합은 피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까지요. 사람들은 흔히 장아찌니까 발효도 되고 오래 보관도 되니까 더 건강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당도가 낮아야 하고 소금 양도 조절돼야 하며 보관 환경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게다가 박할머니는 장아찌만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밥 반찬으로 마늘 장아찌, 간식으로 마늘 꿀절임, 기침 날 땐 마늘차까지. 결국 한 가지 성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신 셈입니다.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식단을 바꾸셨고 차차간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았죠. 저는 그분께 이젠 마늘을 멀리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박할머니는 너무 늦게 알게 되셨고 저는 의사로서 더 일찍 경고하지 못했던 걸 오래도록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냉장고 안에 오래된 마늘 장아찌를 두고 계신가요? 혹은 생마늘을 꿀에 재어두고 매일 한 숟갈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마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건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늘이 갖고 있는 효능은 수없이 많으니까요. 먼저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의 건강 비결입니다. 강력한 살균 작용, 한겸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말 그대로 자연이 준 보약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건부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좋은 성분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리신은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고 특정 식재료와 만나면 화학적 반응으로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신은 설탕이나 고온의 기름과 만났을 때 그 효능이 사라지고 때로는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68세 김기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꿀에 절인 생마늘을 공복에 드셨는데 당뇨 수치가 갑자기 400 가까이 치솟았어요.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식사량도 과하지 않았고 활동량도 꾸준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마늘 복용법을 여쭤봤더니 아, 꿀마늘 먹어요. 생마늘 6, 7쪽에 진한 꿀 섞어서요. 하시더군요. 문제는 생마늘과 당분의 조합이었습니다. 알리신은 단당류와 만나면 반응 속도가 높아져 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조절에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마늘의 살균 작용은 강력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고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출혈 위험까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마늘을 날 것 그대로 믿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안의 성분은 훌륭하지만 인체와의 상호작용, 섭취 방식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마늘은 독성 축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끓여도 익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겉만 조금 잘라내면 되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소는 이미 안쪽까지 퍼져 있지요. 그게 바로 마늘의 무서운 이면입니다. 마늘은 훌륭한 보약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히 알고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마늘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누구와 함께 드시나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할, 절대 피해야 할 마늘 섭취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특히 달짝지근한 간장 마늘 장아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매일 반찬처럼 드시죠. 박하자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소금, 식초가 들어간 이 장아찌는 마늘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72세 이옥분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당뇨 조절이 안 돼 이상하다며 오셨는데 하루에 마늘 장아찌를 10쪽 이상 드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아찌 속의 나트륨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늘빵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커피숍에서 마늘빵을 자주 드십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마늘버터의 풍미가 참 좋지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버터의 포화지방, 마늘의 매운 성분, 거기에 정제된 밀가루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 흡수가 빨라지고 간에서 지방이 급속히 축적되며 결국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박노식, 어르신이 복부 통증으로 오셨는데 초음파 결과는 지방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음주나 비만도 없던 분인데 매주 교회 끝나고 드시던 마늘빵이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한 마늘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마늘에 피는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미 잘라낸 부분 외에도 안쪽까지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죠. 간을 직접 공격해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아주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70세 최규현 할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하다고 하셔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간 기능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오래된 마늘을 아깝다고 그냥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마늘은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에 오래된 마늘, 껍질 벗겨놓은 마늘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은 습한 여름철에 뿌리 부분이 눅눅한 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상한 마늘은 조금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저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입니다. 이 3가지, 장아찌, 마늘빵, 상한 마늘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실천보다 작은 실수 하나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마늘이 치매를 막아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 먹은 마늘은 오히려 뇌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68세의 조경희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물건 두고 온 걸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치매 초기인지 걱정된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 습관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늘은 자주 드세요? 여쭤보니, 그럼요. 치매 막으려면 마늘 많이 먹으라 해서 매일 꿀에 절인 생마늘을 5쪽씩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생마늘은 위장에 큰 자극을 주고 꿀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공복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조 할머니의 증상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마늘 섭취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늘은 뇌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마늘의 황화 화합물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돕습니다. 이는 곧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또한 마늘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도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곰팡이 핀 마늘이나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마늘에는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을 공격할 뿐 아니라 뇌세포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저는 조경희 할머니께 마늘 섭취 방법을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생마늘 대신 가볍게 찐 마늘, 꿀은 한 티스푼 이하로 줄이고 식후에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요즘 덜 깜빡해요.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간단한 뇌 건강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3개를 기억해 주세요. 사과, 연필, 시계, 이 3단어. 잠시 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셨죠? 마늘은 정말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신선하고 적절히 조리된 상태에서 알맞은 양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듯 마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마늘의 진짜 얼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마늘을 보약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고 또 직접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꿀마늘입니다. 단순히 생마늘에 꿀을 부어둔 게 아닙니다. 꼭 찐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마늘을 그냥 꿀에 절이는 건 위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알리신 성분이 꿀과 반응해 효능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찐 마늘은 열을 받는 과정에서 SRL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꿀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흡수율이 3배나 높은 성분으로 바뀌죠. 제 환자 중 76세 김문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불안정하고 기력이 자주 떨어지는 분이셨어요. 저는 꿀마늘을 하루 2번, 식후에 2쪽씩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고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오후에도 기운이 남아요. 라고 웃으시던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번째는 익힌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죠. 물론 알리시는 생마늘에 가장 풍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위장이 생마늘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은 위 자극이 적고
오히려 생마늘보다 흡수에 유리한 성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RL 시스테인이 대표적이죠. 익힌 마늘을 식사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혈관 확장 효과도 좋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는 찐 마늘을 아침 공복엔 피하고 식사 직후 드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시중에 파는 것 말고 직접 갈아서 마시는 신선한 마늘즙입니다. 여기엔 황화 화합물, 항산화 성분이 농축돼 있어간 해독과 혈관 청소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속쓰림, 메스꺼움,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후 30분 뒤 마늘 3쪽 정도를 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올바르게 지켜도 마늘은 여러분 몸속에서 강력한 건강 조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내게 맞게 먹는 것입니다. 환자마다 체질이 다르고 나이도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사과, 연필, 시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실천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기억력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마늘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면서 아주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꿀마늘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가장 안전한 꿀마늘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반드시 국내산, 상태가 좋은 마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색이 이상하거나 상처가 난 마늘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꿀은 되도록이면 가짜가 아닌 100% 천연 벌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이 섞인 꿀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 마늘을 준비하셨다면 가장 먼저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씻은 마늘은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찜을 통해 마늘 속 좋은 성분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딱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이 다 쪄지면 상곤에서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 꿀과 섞으면 꿀 속의 좋은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30분 정도 식히면 충분합니다. 마늘이 식으면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리고 꿀을 마늘이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 대략 마늘 한 컵에 꿀 한 컵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병을 살살 흔들어 꿀이 마늘 사이사이 잘 스며들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흔들면 마늘이 으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뚜껑을 닫고 일주일 동안 실온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보통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식후에 찐 마늘 2, 3쪽과 꿀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개만 드셔보시고 위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 혹은 항근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의사와 꼭 상담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수술 2주 전부터 마늘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고 기력이 돌아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도 덜 걸리고 혈압도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꿀마늘을 꼭 추천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늘을 씻고 찜기에 올려보세요.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수분과 당분이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이 곰팡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안쪽에 독소가 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74세 정화순 할머니는 오래된 마늘을 아까워서 그냥 드셨다가 배가 아파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급성 간염 소견이 있었고 원인은 곰팡이 핀 마늘이었습니다. 그 마늘은 겉만 조금 상했을 뿐이었지만 안쪽까지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마늘 보관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늘을 구입하자마자 하나하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색이 변했거나 껍질이 너무 마르거나 눌렀을 때 물컹한 느낌이 나는 마늘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마늘을 키친타월에 하나씩 싸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를 줄일 수 있고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기 안에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주세요. 과자 봉지나 김 포장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모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늘은 상온보다 냉장 보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곰팡이 번식 속도도 크게 느려집니다. 냉장고에 야채 칸이 가장 적당한 장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보관 중인 마늘을 점검해 주세요. 노랗게 변했거나 뿌리 부분에 검은 점이 생긴 마늘은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냄새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쿰쿰하거나 단맛이 섞인 냄새가 나면 곰팡이 초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껍질을 미리 벗겨놓고 보관하고 싶으실 땐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되 3일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마늘을 올린 뒤 그 위에도 타월을 한 겹 더 덮어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장기 보관을 원하신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지퍼백이나 유리병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땐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하면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용기를 사용할 때마다 뜨거운 물로 소독한 후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니까요.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평생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건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늘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떻게 잘못 먹으면 위험해지는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늘이 우리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치매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그 병을 앓고 있고 어떤 분은 혹시 나도 그럴까 걱정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먹는 마늘이
이 치매를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간단한 뇌 건강 테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3개를 기억해 주세요. 사과, 연필, 시계. 나중에 다시 여쭤해 볼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늘과 뇌 건강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 화합물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뇌세포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되죠. 또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뇌가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이건 마치 오래된 기계에 녹이 슬지 않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유독 이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늘은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늦춰주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김명분 할머니는 가끔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식후 꾸준히 꿀마늘을 드시고 나서는 요즘은 말이 더 또렷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 건강이 나빠지는 걸 늦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단어 기억하시나요? 사과, 연필, 시계. 혹시 3가지 모두 기억하셨나요? 그렇다면 아직 뇌 기능이 꽤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나 둘밖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뇌를 위한 식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늘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서서히 찾아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마늘에 대한 숨겨진 진실, 잘못된 섭취법,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느껴지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정보보다도 오늘부터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82세 이창수 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죠. 80세는 아직 한창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마늘을 삶아서 드시는 걸 시작으로 식습관을 바꾸셨고 꾸준히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몇 달 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혈압 수치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변화의 주인이 되셨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마늘을 확인하고 상한 건 미련 없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찐 마늘을 조금씩 드셔보세요. 마늘 하나가 바뀌면 식탁이 바뀌고 몸이 달라집니다. 꼭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분의 실천, 그게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보관할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 언제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쌓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혜로운 마늘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